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학원 보내기 전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참 많이 보냅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 논술학원, 그리고 모든 과목을 봐주는 학원까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아이가 학교 끝나고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걱정돼서 학원을 뺑뺑이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선행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부모님들에게 학원은 나빠요, 학교가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을 다녀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꼭 확인해 보시고 학원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한 반에 25명의 학생이 있다고 할 때 몇 명의 학생들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까? 과연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착한 초등학생들이니까 25명 중에 한 20명 정도요? 여러분들은 국민학교 또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하셨나요? 이건 물론 학급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 25명의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약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근데 이게 리얼, 팩트,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있는 학교나 저희 학급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가 3분의 1, 그러니까 25명이면 약 8명 정도만 수업 시간에 집중한단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 나머지 3분의 2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머지 학생들은 낙서하기, 그림 그리기, 멍 때리기, 엉뚱한 책 보기, 다양한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버릇이 없다 해도 중고등학생들처럼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잠을 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교과서나 공책에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만화책을 보고 딴짓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학부모님들의 질문, 예전에 공개 수업할 때 학교에서 가서 보니까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수업에 집중을 잘 하던데요? 공개 수업은 공개 수업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개 수업에 포상을 거는 교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면 마이쮸를 하나씩 준다거나 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포상을 주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그날만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척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공개 수업만 보고 아이들의 수업 태도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할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교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수업이 따분하고 재미없고 여전히 교사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노력하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지하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는 이제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새학기 시작할 때 보는 진단평가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들이 아예 없고 각 과목마다 단원평가도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 전반적인 분위기가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각 과목마다 내가 이 내용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특히 수학은 수포자, 즉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수포자가 갑자기 중고등학교 때 튀어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수포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수학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3학년에 나눗셈이 나오면서부터 아이들이 수학을 조금씩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 분수와 소수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수학은 계열성이 있는 과목이라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상위 학년에 올라가서 그 내용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4학년 나눗셈에 가서 더 내용이 심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3학년 2학기 때 몇십 몇 나누기 몇,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가 나오고 4학년 1학기 때는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5학년 1학기 때는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3학년 2학기 때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나눗셈을 못하는 학생들이 4학년 때 가서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 학생은 나눗셈에 대해서 포기하고 못하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시험도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 아이는 수학 나눗셈 시간에는 낙서를 하거나 딴짓하면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의 흥미를 잃고 점점 수학 포기자, 수포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4학년인데 벌써부터 수학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포기하면 나중에 5학년 되면 수학에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들의 대답. 선생님, 수학에 손 댈 수 있는데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숙제를 거의 내주지 않는데 학원에서는 숙제가 많으니까 학원에서 혼나지 않으려고 그 숙제를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아이 학원 보내기 전 꼭 확인해야 될 사항.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해서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부모님들이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현실인지를 꼭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선행의 목적으로, 공부가 부족한 아이는 보충의 목적으로 학원을 다녀도 됩니다. 다만 학교 수업에는 어떤 아이라도 충실하게 참여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놀고 학원에서는 공부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집중하는지 부모님들이 알 수 있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를 집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교과서에 공부한 흔적이 있는지 부모님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교과서를 학교 사물함에 두고 다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금요일에 4권의 교과서를 집으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게 크게 어렵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수학 4학년 1학기 교과서인데 약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얇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과서는 예전과 다르게 활동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교과서에 쓰거나 본인의 생각을 쓰거나 참여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이의 교과서를 보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우리 아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무엇을 기록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아무 흔적이 없거나 그림, 낙서가 가득하다면 우리 아이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욕심을 내서 한 발만 조금 더 나아간다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너 지난 시간에 배운 수학 내용 중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엄마한테 설명을 좀 해줄래? 또는 너 지난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엄마한테 좀 설명 좀 해줘 라고 물어보고 아이가 그것을 대답한다면 그것은 아이에게도 최고의 복습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과서를 가지고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그 후에 만약 아이가 나는 학교 수업이 너무 쉽고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럼 심화를 위해서 학원을 그때 다녀도 충분합니다. 또는 아이가 학교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차근차근 좀 쉽게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런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담임선생님께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해서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수업에 잘 참여하는지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담임선생님한테 다가가서 진지하게 우리 아이의 수업 태도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매정하게 또는 성의 없이 대답할 교사들은 없을 것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모든 아이들의 공부의 가장 기본은 학교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한 다음에 학원을 다니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우리 아이의 교과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안에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15초 요약. 우리 아이 학원 보내기 전 꼭 확인해야 될 사항.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참여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오게 하거나 담임선생님께 진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치고 공부 잘하는 아이 절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학원 보내기 전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